이렇게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AI가 결과물을 가지고 올 때 조금 더 상위 노출에 최적화된 글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했고요. 와, 진짜 똑똑하게 알려주지 않나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 쌍둥이, 중간에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현실적인 내용들 이렇게 알려주죠. 안녕하세요, 노마드윤입니다. 오늘은 챗GPT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고 올리는 과정 모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 집중해서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하는 거 2배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글을 잘 못 써서 블로그 시작하기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게 핑계가 된 세상이 됐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목적의 글들을 원하는 만큼 생성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설마 아직도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챗GPT나 클로드 활용해서 AI 글쓰기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나는 개인적인 얘기만 할 거야. 나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AI로 대체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걸 당장 내 블로그에 녹이고 안 녹이고를 떠나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걸 써보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AI를 잘 모르는 분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포스팅 하나 뚝딱 만드는 과정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오늘 제가 직접 쓰는 거 보여드릴 거는 챗GPT랑 클로드입니다. 챗GPT를 메인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제 클로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블로그에 이제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도 간단하게 함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블로그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블로그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팅이 정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포스팅하는 거를 정말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했던 적은 아직까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똑같은 AI 글쓰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어떤 프롬프트를 명령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일련의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다듬어 갈수록 또 원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챗GPT 우리가 처음 쓸 때 여기에 바로 어떤 포스팅을 작성해줘 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생각난 게 부모급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나 이런 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관련된 글을 한번 적어봅시다. 2025년 부모급여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적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이 나올까요? 챗GPT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최신 정보를 검색할 때는 웹에서 검색을 켜서 해야 됩니다. 이 검색을 켜야지 챗GPT가 웹에서 검색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 검색을 끄고요. 도구에서 캔버스를 열어볼게요. 이게 이제 챗GPT에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인데 원래 유료 사용자만 가능했다가 지금은 무료 사용자들도 다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위에서 너가 알려준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팅 작성할 거야 라고 하고요. 제가 미리 작성해둔 프롬프트, 간단하게 만들어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약식인데요. 그래도 블로그 포스팅 빠르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 지침을 참고하여 상위 노출 로직에 최적화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줘 라고 했어요. 요즘 네이버나 구글이나 로직이 비슷해져 가고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 더 최적화된 글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네이버 블로그 로직을 미리 학습을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침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적용해 주어야 해 라고 하고요. 작성자를 정의해주면 좋은데 내가 나이, 연령대, 성별 이런 것들 알려줘도 좋고요. 저는 10년차 SEO 전문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AI가 결과물을 가지고 올 때 조금 더 상위 노출에 최적화된 글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했고요. 이 SEO라는 게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단어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어서는 결국 상위 노출 잘 되는 컨텐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투는 친근한 느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어투가 있다면 적어주면 좋아요. 전문성 있고 친근한 느낌 이렇게 해볼게요. AI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운 어투라고 했습니다. 글자 수는 5,000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영어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1,500자, 2,000자 했을 때는 좀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천자라고 정의를 했을 때 좀 넉넉하게 나오길래 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테스트 해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있으면 안 돼. 믿을 수 있는 출처를 활용하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함께 언급해줘 라고 했고요. 개인의 경험을 담은 독창적인 원고를 작성해야 해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로직이랑 관련이 있죠. 중복 문서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져야 해 라고 이제 글의 구조도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도입부는 독자가 글에 흥미를 가지도록 적어줘 라고 했고요. 읽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구를 넣어줘.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면 좋아. 이렇게 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내용을 바로잡아줘. 이런 내용들도 넣으면은 좀 다채로운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의 내용을 모두 숙지했다면 자, 내가 제목이랑 키워드 내용 줄게. 너가 이렇게 해줘 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급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급여 검색해보면 지금 인기 주제 키워드네요. 25년 부모급여 돌 시간 자격 대상 돌 대상 정리 년 부모급여 이렇게 씁니다. 키워드 이렇게 프롬프트에 키워드 쓰실 때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하면은 좀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2025년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예비 엄마 아빠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 주요 내용은 일단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가 꼭 포함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빼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간단한 프롬프트 오늘 소개하느라 좀 길었는데 결국 제가 적은 건 제목, 키워드, 목적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한 줄 더. 그래서 이거 뭐 쓰는데 1,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혹시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일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고 본론, 지원 대상, 지급 방식 지금 계속 편집을 하고 이게 지금 보시면 왜 편집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다음에 항목을 점검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꿀팁입니다. 무료 강의지만 지금 본인이 알아서 다 내용을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랑 핵심 키워드 반복 이런 거 정확한지를 너가 확인을 한번 더 해줘 하니까 얘가 글을 한번 쭉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지 보고 다시 수정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도 프로세스를 줄이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수정했냐도 알려줬어요. 내가 해봤는데 지침에 미달하더라. 그리고 충족했다. 그래서 보완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얘도 들어주고요. 신청 방법, 신청 시기와 지급일, 부모급여와 다른 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된다. 사례도 알려주네요. 맞벌이 부부 김씨와 이씨는 아무래도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적는 글이 엄청 매력적이라던가 좀 명확한 이 지침, 특히 키워드 반복 횟수 같은 거를 잘 지키지는 못해요. 이게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영어로 했을 때는 훨씬 잘 알아듣는데 한국어로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0에서부터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키워드 같은 거는 진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있으면 이거를 일단 네이버 블로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지금 메모장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메모장에 붙여놓고 메모장을 다시 복사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이제 알게 모르게 코드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바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게 되면은 그 코드도 인식이 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글자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메모장을 거쳐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이거를 진짜 내가 시간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좋더라고요. 네. 요즘 네이버 검색 엔진 상위 노출된 글들 보면은 거의 AI가 완전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글을 써볼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캔버스 모드에서는 드래그 한 다음에 그 부분만 따로 수정을 요청하는 게 가능해요. 내 경우를 소개해줘. 나는 24년에 부모급여를 받았어. 이렇게 해볼게요. 또 수정을 해주네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클로드랑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지금 글을 쓸 때 챗GPT보다 클로드를 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잘 만들어준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프롬프트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쓰는 글보다 저는 좀 더 고퀄리티의 글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또 단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클로드가 인식하는 용량도 크고 오류도 덜 나고 해서 클로드를 쓰고 있는데 클로드의 단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그 웹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반영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5년 부모 급여처럼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검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기본적인 정보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챗GPT한테 한 거 있죠? 하고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지 여기 제 닉네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저 지금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돼요. 지원금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득이 너무 높은데 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라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부모급여는 다음 지원금들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프롬프트에 약간 오해할 만한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반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게 알려주지 않나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 쌍둥이. 중간에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현실적인 내용들 이렇게 알려주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미리 학습을 시켜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프롬프트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고 한데도 나름 쓸만한 글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25년 부모 급여 1번, 2번, 3번, 4번? 제목까지 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글쓰기를 할 때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고 3.5 소넷 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한된 걸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영상 보시면 와 좋았다 하고 끄지 마시고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입하는 거 얼마 안 걸리고 그러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저도 조카를 기다리는 삼촌으로서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 원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수정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24년 부모 급여를 받은 사람이야. 내 입장에서 좋아진 점을 추가해줘. 라고 해볼게요. 1년 동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을 무한정 뽑을 수 있으니까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글을 쓰고 있는지도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경제에 대한 얘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면서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월급 관리, 투자 전략이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직장인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급격한 환율 상승기에는 매수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하래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글을 쓸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계속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좀 어떤 씬에서 당연히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겠지만 어찌되었든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 정도의 글을 쓸 수가 있고 그게 전문성이 있는 글이던 브랜딩을 위한 글이던 뭔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글이던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 적어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챗GPT, 클로드, 그리고 퍼플렉시티 이렇게 다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일적으로도 많이 쓰다 보니까 각자 결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매달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다 한다면 둘 다 무료로 셋 다, 네, 세 개 다 무료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온다, 난 이걸 좀 써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결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명이 묶어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부터 메일을 많이 받긴 했는데 여기 보면 연관 검색어에 사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진짜 사기인가 하고 그냥 무시를 했는데 제 주변에 이거 쓰는 분들이 몇 달째 잘 쓰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정보 공유차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추천도 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T도 있고요. 미니. 네, 챗GPT 플러스 여기 있죠. 이거 한 달에 $5면은 요즘에 좀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한 8,000원이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서 그래도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프롬프트 예시는요, 제가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거 가져다가 편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시면서 본인만의 꿀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좋은 성과가 났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